장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한 90일 정도 되었습니다. 85일 정도. 석 달 가까이 되시네요. 예. 업무 파악은 다 되셨고요. 워낙 많아서 다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는 다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한 90일 가까이 되는데 스스로 평가를 내리면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겨우 낙제점을 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제점을 면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장관이 수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의 그 영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현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집행력, 그리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우려했었어요. 학자 출신이시고 어찌 보면 정부 부처나 국회 이것도 정글인 비슷한 건데 생존하실 수 있을까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의 우려와 걱정보다는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낙제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7, 80점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계시네. 예. 소회가 어떠십니까? 별 그렇게 대수롭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시간인데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하지. 물론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전에 제가 능우라는 이름을 빗대서 능력 있는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능력 있는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도 좀 많은 이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의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공약을 현실화낼 수 있는 집행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죠. 기초연금도 인상했는데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전임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도입했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했습니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켰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 인상했어요. 사회서비스공단 이제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천정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거기에 또 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신설해서 지금 김상희 위원장이 상중이라서 못 나오셨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현기증이 날 정도의 다양한 종합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산타클로스냐 대통령이, 장관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권 초기에 쏟아낸 겁니까? 예, 몇몇 의원님께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초기에 어떤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실질적으로 나머지 각 분야에서도 같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책 대안을 만들기보다 큰 틀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싶어서 종합적 제시를 했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구 가시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어느 하나 현실 수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잘하셨냐면 전임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비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금방 제가 쭉 나열적으로 발표했던 것들을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라고요. 이제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도로나 건설, SOC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었다면 이제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 이런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더 이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복지국가로 출발하는 강력한 첫걸음을 띄웠다. 그 신호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방 야당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적도 주셨고. 그렇지만 방향과 가야 할 길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무엇이냐면 현실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재정 추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쪽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준비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건 순전하게 복지부의 영역입니다. 복지부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책 준비를 하지 못하면 반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반대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기대입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임 정부가 가졌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기대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광장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기반과 존재 근거가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답변도 주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준비금에 대한 구구한 해석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1항과 2항에 좀 이렇게 근거들이 좀 달라요. 건강보험에 투입하게 되어 있고 그런 법적 근거들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법안 같은 경우에도 좀 개정안들을 내놨죠. 100분의 30 정도로 줄이겠다. 그래서 나머지 준비금들을 더욱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정부에서는 지금 적립금을 쓰는 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지만 어떤 회의에서 적립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투자 시도까지 있었던 그런 흐름들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율배반적이다. 입장이 아무리 바뀌었지만 표변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야당의 지적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9월 11일 KSO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74% 정도가 이런 정책 공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성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월 달에 진행된 리얼미터에서도 한 76% 정도가 대체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합니다. 16% 정도가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가는 방향과 원칙은 맞고 야당과 충분히 소통하고 직역단체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이 표면화되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잘 만들으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부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야당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근데 몇 차례 자료 불충분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재정 추계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재정 추계 방식을 공개하지 않거나 간담회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런 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도의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저는 국회에 보고를 해야죠. 그것이 서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저는 보고에서 토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재정 추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어떤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예산 제초도 마찬가지고 의협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한 것 역시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급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MRI 비용을 전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재정 절감 대책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이 추계 차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 근거를 숨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놓고 당당하게 토론해야지요. 그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료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 내놔야죠. 어떤 시대인데요. 왜 감추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런 토론 과정과 소통 과정 속에서는 충분히 채워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보다 무서운 게 이 기대라고 했잖아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절망과 실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명실상부하게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한 100조 이상의 이 새로운 자금들이 투입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전 분야를 리딩하는 그런 부처로 거듭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갖춰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준비를 좀 잘해서 시민사회 야당과 잘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시간인데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하지.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상황을 좀 대변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는 일전에 제가 능우라는 이름을 빗대서 능력 있는 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능력 있는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도 좀 그 많은 이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의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공약을 현실화낼 수 있는 집행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됐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죠. 뭐 기초연금도 인상했는데 인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전임 정부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도입했고요.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했습니다.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시켰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하고 장애인 연금 인상했어요. 사회서비스공단 이제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천정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거기에 또 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신설해서 지금 뭐 김상희 위원장이 상중이라서 못 나오셨는데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어요. 불과 몇 개월 만에 현기증이 날 정도의 다양한 종합대책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선심성 아니냐, 그리고 뭐 산타클로스냐 대통령이 장관이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권 초기에 쏟아낸 겁니까? 예, 뭐 몇몇 의원님께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 초기에 어떤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를 해야 실제로 나머지 각 분야에서도 같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책 대안을 만들기보다 큰 틀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 점에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가치와 철학, 그리고 집행력, 그리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우려했었어요. 학자 출신이시고 어찌 보면 정부 부처나 국회 이것도 정글인 비슷한 건데 생존하실 수 있을까 우려했었는데 그래도 주변의 우려와 걱정보다는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낙제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7, 80점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계시네. 예. 소회가 어떠십니까? 별 그렇게 대수롭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한 90일 정도 되었습니다. 85일 정도. 석 달 가까이 되시네요. 예. 업무 파악은 다 되셨고요. 워낙 많아서 다는 파악이 안 됐지만 그래도 큰 줄거리는 다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뭐 90일 가까이 되는데 스스로 평가를 내리면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겨우 뭐 낙제점을 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제점은 면하신 것 같으세요? 네. 장관이 수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의 그 영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현